안녕하세요. 세종시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DJ 배유나입니다. 유나 xin gửi đến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é. 반갑습니다. 응원 태용이입니다. 홍인 xin gửi tới quý vị thính giả lời chào thân thương nhất. 유나 언니,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요? 뭔데요? 언니랑 라디오 방송 파트너가 되어 보니까 한국말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요? 홍인 씨한테 말해도 될까요? 홍인 씨 입이 가볍지 않겠죠? 네? 입이 가볍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입이 가볍다는 말은요. 비밀을 잘 못 지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사람은 우리 베트남 말로 멈렁미라고 하잖아요. 저는 입이 무거우니까 한국어 잘하는 비법 얘기해 주셔도 돼요. 주문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곡 나가는 동안 제가 홍인 씨한테 한국어 잘하는 꿀팁은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를 살짝 공개해보면 대화에 관용어를 많이 쓰시면 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한국어 잘한다는 얘기 듣고 싶은데요. 오늘 방송 주제가 바로 관용어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용어에 대한 에피소드 나라별 관용어 소개 오늘 첫 곡 듣고 전해드릴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시고요. 오늘 첫 곡 제목이 무척 길었어요. 장범준이 부른 흥들이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질 거야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발이라는 단어와 넓다라는 단어가 합해지면 발이 넓다가 되는데요. 발이 넓다는 발이 넓적하거나 크다는 뜻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말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죠. 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특히 이런 관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이주민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이 만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관용어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세계 각 나라의 관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을 말해보려고 해요. 그때는 10,000원이라는 말을 돈을 세는 단위로만 생각했지 가득 차 있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영화관은 처음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10,000원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내고 타야 하는 건가? 어쩌지? 지금 당장 10,000원이 없는데.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저는 그래서 7층까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갔어요. 영화를 보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엄청 웃으면서 10,000원은 그런 10,000원은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요. 사람이 많은 상황은 10,000원이라고 한다는 걸 말이죠. 다리 아프게 7층까지 걸어서 올라간 게 너무 웃기면서도 억울했어요. 덕분에 10,000원이라는 말을 절대 잊지 않게 되었어요. 노래 신청해요. NCT 드림의 버퍼링. 무척 재밌는 사연인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웃을 수만은 없네요. 한국 관용어 중에 눈이 높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좋은 것을 찾는다,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높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10,000원이다. 눈이 높다. 두 개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어 그대로인 건 같지만 다른 뜻도 있어서 쉽진 않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음악 듣고 사연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신청하신 NCT 드림의 버퍼링,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겠습니다. Welcome aboard. Protocol. Calibrating system control. Culture, technology. 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선 리치몬 몸이 고장나서 reload. 난 어질 또 돌고 돌아오면 리치몬 전에 없던 situation 너 아님 너만 repetition Trouble like a missed call 비상이 걸려 버퍼링이야 I'm on that glitch mode 엔진 성도 위험해 겪은 난 필요해 네가 다가와 whoop-de-whoop 숨이 멎는데 가속도를 타는 심장 goes speeding up 이 감정은 어떤 말도 can't get enough Watch me I'm a bit crazy 저항도 못하고 hands up 돌이켜놔 into my mind 한 방에 퍼지는 ransom Wait 이건 치명적인 사태 Shutting me down 제어불가 모두 다 say I'm too much 네가 몰고 오는 달 뒤달 소나기에 작은 사기도 닿나 숲을 키워내 Going up to heaven 다시 어느새 너를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나서 Trouble like a missed code 비상이 걸려 I'm on that glitch mode I'm on scratch that bring it back 네 옆에선 glitch mode 몸이 고장났어 reload 난 어질 두통 또 돌고 돌아 I'm in glitch mode 전에 없던 situation 너 아닌 너만 repetition Trouble like a missed call 비상이 걸려 버퍼링이야 I'm on that glitch mode A code is buffering chillaxing 너의 밈은 clickbait Going 되게 팔린 in the air 어디서도 본 적 없던 소식인걸 외워둘 수 있어 나는 네 모든 걸 너를 밤새 너 없는 꿈은 전부 nightmare 시작된 glitch mode 놀라지 않아도 돼 오늘 하나쯤 I like it 이런 게 사랑이면 okay 스친 손끝에도 머릿속이 정지돼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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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Bea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혀볼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to some more Yeah, yeah Black Mamba가 만들어낸 광각 quest 에스파이로 분리시켜 먹길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의 next level 포스를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feeling what's the name Black Mamba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게 fire Too hot too hot 난 궁금해 미치겠어 이 다음에 펼칠 story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세종시 가족센터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오늘은 관용어를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 밖에서 어떤 아저씨가 복숭아를 밟고 있었는데요. 아는 엄마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복숭아 판다 멘트 들었어요? 순간 저는 복숭아 판다가 뭐지? 복숭아는 과일이고 판다는 동물인데 복숭아 판다는 무슨 얘기지? 동물 이름인가? 뭐지? 하면서 인터넷에서 복숭아 판다를 입력하고 뜻을 찾아보았어요. 알고 보니 판다는 동물 이름이 아니라 물건을 판다 할 때 그 판다더라고요. 지금 복숭아 과일을 팔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왜 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동물 생각만 했을까요? 가끔 머리가 고장난 것처럼 한국말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MC분들도 그런 때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특히 쓸 때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이 저를 너무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배도 있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배, 과일 이름도 배, 그리고 급하기를 할 때도 2배, 3배 배라고 하잖아요. 이런 글자들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배 나왔어 라고 하면 그게 과일 배를 말하는지 아니면 제 아랫배가 나왔다고 하는 건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연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관용어 중에서 국수 먹는다 라는 말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진짜로 국수를 먹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혼한다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수 언제 먹어줄 거야? 라고 하면 국수를 사달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 언제 할 거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너무 재는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밀가루가 너무 흔해졌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귀해서 특별한 잔치날에만 국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식 날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국수가 길잖아요. 길고 긴 국수처럼 부부가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들어 있고요. 또 생일에 국수를 먹으면 목숨이 길어진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국수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네요. 이제 꼭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유나 언니, 오늘 점심에 함께 국수 먹을까요? 여기 방송국 앞에 맛있는 잔치국수 집이 있잖아요. 좋죠. 그럼 이따가 함께 고고할까요? 저희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분위기 있는 노래로 준비했어요.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wo of Us, 박상민이 부르는 하나의 사랑, 박용아의 처음 그날처럼까지 세 곡 듣겠습니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love, no time for tears. Wasted water's all that is, and it don't make no flowers grow. Good things might come to those who wait, but not for those who wait too lat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Building them castles in the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na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Just the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날 바라보는 그대 눈빛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젠 견딜 수가 없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은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잠시 멀리 있다 해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오직 내가 꿈꿔왔던 건 그대라는 단 하나의 사랑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보고 있어 돌아서서 젖어오는 슬픔은 그댄 알 수 없을 거야 그댄 알 수 없을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여러분은 지금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십니다. 오늘 관용어를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라별 관용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베트남 관용어를 살펴볼까요? 네, 베트남에는 lộc bạc như bánh trá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 진짜 라이스 페이퍼 같아 라는 말은 말을 자꾸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방금 어떤 행동과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이 표현을 알려줬더니 이제는 맨날 저한테 라이스 페이퍼 같다고 놀리더라고요. 괜히 알려줬나 봐요. 홍인 씨 남편분이 참 재밌는 분이네요. 저도 베트남어 관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깍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딱은 비싸다, 깍은 자르다, 거는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은 자른 정도로 비싸다. 약간 잔인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은 진짜 비싸다는 뜻이에요. 한국말 중에 죽겠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 죽겠다. 비싸 죽겠다. 죽겠다고 하지만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팀 중국 이주민 여성들께서 중국어 관용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사연 읽어주세요. 중국어에도 한국어처럼 관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화핀, 꽃평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예쁘지만 실력이 없는 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숫자에 대해서 무척 민감해요. 숫자 205, 중국어로 으파요는 멍청이라는 뜻이고요. 칠치단, 오리 알을 먹다는 0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카이루 등 녹색 불을 켰다는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중국어 관용어들 참 재밌죠? 라고 사연 주셨네요. 네, 재밌습니다. 오리알은 참 맛있고 비싼데 왜 오리알을 먹으면 0점을 받았다는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어요. 한국에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라고 하면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만 남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린라이트, 녹색불을 켰다 라는 말도 한국에 있잖아요. 이 말은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주발 신호가 켜진 거라서 느낌이 좋다, 허락한다, 오케이 이런 뜻이고요.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주시죠. 15년 전에 한국말 한마디도 모르던 제가 유학으로 한국에 왔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처음으로 한국 관용어를 배울 때 글자만 봐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특히 신체에 관한 관용어들이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코가 납작해지다, 배꼽은 잡는다, 허리가 끊어진다, 가슴이 후련하다. 이런 말들이 일상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고 있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한국어의 신재와 관련된 관용어가 많기 때문에 잘 배워둬야만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모르는 관용어를 보거나 들으면 잘 적어두고 연습하면서 배우고 있답니다. 맞아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관용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관용어를 알게 되면 그냥 놓치지 말고 적어두고 까먹지 않게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일상에서 응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의 헬로, 주얼리의 어겐,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At least I can say that I've tried to tell you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It clearly doesn't tear you apart anymore. Hello, how are you? It's so typical of me to talk about myself. I'm sorry. I hope that you're well. Did you ever make it out of that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So hello from the other side. I must have called 1,000 times to tell you I'm sorry for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세종시 가족센터 온 가족 수다방 다정다감 듣고 계시고요. 오늘 건용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볼게요. 중국 건영어 중에는 오징어 절판 볶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小心北 자오요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진짜 오징어 볶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고하겠다, 해고탕했다라는 뜻입니다. 오징어를 잘라서 볶으면 몸이 동그랗게 톨톨 말려버리잖아요. 해고를 당하면 자기 이불을 사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대의 이불 모양이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가끔 너무 늦게 집에 들어오면 小心北 자오요이라고 경고했거든요. 반찬으로 오징어를 볶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 자리에서 해고해버리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중국 언니들, 저는 중국어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너무 연습해보고 싶은 말인데요. 小心바이 자오요위. 발음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말을 안 들을 때 꼭 한번 써보고 싶네요. 계속해서 사연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눈의 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몹시 밉거나 마음이 들지 않아 항상 눈을 거스르는 사람은 가리키는 말인데요. 중국에도 비슷한 관용어가 있습니다. 옌중딩이라고 눈 안에 못이라는 말이고요. 눈의 가시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눈에 가시나 못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제일 불편하고 아픈 것 같은데 나라마다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토록 힘든 표현이 쓰네요. 여러분은 부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눈의 가시, 눈의 못,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사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말 중에서 욕봤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헷갈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래, 욕봤다 하시는데 내가 욕먹고 지수했나 걱정됐거든요. 보정은 그게 아는데 욕을 봤다고 하시니 마음에 번하지 않았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고생했다라는 뜻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욕봤다라는 말의 유래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욕봤다, 욕했다 랑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의 유래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욕봤다는 수고했다라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욕봤다 앞에 억수로라는 말도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억수로 욕봤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고생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담긴 말이니까 기억해 두셔도 좋고요. 홍인 씨, 오늘 방송 진행하느라 욕봤어요. 네, 우리 유아 언니도 오늘 억수로 욕봤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잔치국수 먹으러 가요. 오늘 건용어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나라별 건용어들을 만났던 시간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에는 배유나, 홍인, 작가, 사금, 초려연, 이지윤, 선곡은 카샨트라 메닐라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휘성의 안 되나요?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너무 힘
처음 그댈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하루는 울고 있는 그대 멀리서 지켜본 적이 있죠.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안 되나요? 그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힘들 그대 모습